어떤 이론이 진정한 과학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구성하는 진술들이 반증 가능해야 한다. 칼 포퍼, 열린 사회를 꿈꾸는 비판적 합리주의자. 칼 라이문트 포퍼는 1902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어디에선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계 출신으로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고전과 철학에 큰 관심을 가져 사회 및 정치 문제에 대한 흥미를 그에 전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어 그는 잠시 음악을 직업으로 삼을까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처음에 박사학위 시험 제2주제로 음악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의 사고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독단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체계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포퍼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나치 독일의 국적을 거치게 되는데요. 포퍼는 나치 독일의 성장으로 인한 유대인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37년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영국에서 활발한 사상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칼 포퍼는 사실 가난했다고 합니다. 칼 포퍼의 일생을 보면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닌데요. 칼 포퍼의 아버지는 유대계 변호사로 상당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엔나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실 변호사보다 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15,000권이 넘는 장서를 소유할 만큼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그와 그의 아버지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빈곤층이 늘어났고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대인은 타인에게 증오가 크게 증폭되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제국이 패전하게 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는데요. 결국 포퍼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포퍼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후 그는 한동안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당에 가입해 직접 활동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열정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때는 1919년 투옥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시위 도중 이들을 유혈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을 장기말처럼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념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을 탈당합니다. 젊어서 마르크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으면 더 바보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치르고 빈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1925년 23살의 포퍼는 사범대학으로 진학하여 4년 뒤에 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얼마 뒤 중등학교 수학 및 물리교사 자격을 얻어 1930년에는 마침내 교사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In Wirklichkeit müssen die Experimente daraufhin angelegt sein, die Theorie wenn möglich zu widerlegen. 포퍼는 어떤 이론이든지 그것이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증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진술은 반증 가능한 반면 모험적인 투기는 행운을 낳는다는 진술은 반증하지 않는데요. 이처럼 반증이 되지 않는 진술로 이루어진 이론은 과학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포퍼는 이를 토대로 진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포퍼가 반증 가능하지 않아서 진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아들러의 심리학을 들 수 있습니다. 사이비 과학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의 대상에 관한 내용은 과학 철학에서 논의되는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칼 포퍼는 그 누구보다 이 주제가 과학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런던에 온 이후 1994년 사망하기 전까지 포퍼는 열정적으로 저술과 강연 활동을 수행했는데요.
포퍼는 자만심이 무척 강했고 그를 알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퍼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견해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폭언을 퍼부었고 그 반면 자신에 대한 비판은 참아내질 못했다는 사실도 인성논란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포퍼는 대중강연에서 자신의 견해를 비판하는 질문이 나오면 귀가 먹어서 못 들은 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을 강조했던 철학자로서 다소 역설적인 모습에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포퍼의 과학 철학은 60년대 이후 구체적인 과학 연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마스 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학에 대한 견해도 무척 달랐지만 담배에 대한 태도도 그에 못지않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담배를 피운 사람과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과는 말도 나누지 않겠다고 공언한 포퍼에 비해 토마스 쿤은 줄담배를 피워대는 애연가, 즉 꼴초였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만나 논쟁을 벌일 때 포퍼는 계속 담배를 피워대는 쿤 앞에서 도대체 제대로 말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칼 포퍼는 과학철학, 정치철학 및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간략하게 그의 사상과 주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판적 합리주의. 포퍼는 지식과 진리의 발전을 위해 비판적 사고와 실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나 지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 포퍼는 과학적 방법이 지식의 발전과 진리의 탐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개방적 사회에 대한 옹호. 포퍼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의 다양성이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지지. 포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믿었으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 포퍼는 역사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결정론이나 특정한 역사적 진보의 개념을 비판했으며 개인의 자유와 혁신이 사회의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난 그는 1994년 영국 런던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세기 전부를 살다 간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4년 포퍼의 죽음이 보도되었을 때 아직도 포퍼가 살아있어? 라고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긴 생애 동안 그는 엄청난 과학 발전의 시대이자 탐욕과 독선으로 비롯된 전쟁으로 얼룩진 20세기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철학자의 임무가 세계를 큰 눈으로 바라보고 근본 문제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대안과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포퍼는 대단한 행운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한 세기 전부를 체험 속에서 진단하고 이것이 검증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대표적 사상인 반증주의와 비판적 합리주의는 너무나도 유명해져 그가 죽기 이전에도 이미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21세기 현재 사회에서도 각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비판과 토론을 하여 노력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에세이 제목을 낭독하며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